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70대 중반의 김모 어르신이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히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앉으셨죠. 선생님, 배가 계속 부글부글해요. 가스가 찬 것처럼요. 며칠째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설사까진 아닌데 느낌이 이상해요. 처음엔 단순한 복부 팩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진을 이어가면서 어르신의 얼굴색이 유난히 창백하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맥박도 약했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더 불편하신가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밥만 먹으면 배가 부풀어요. 물만 마셔도 더부룩하고 밤엔 가스가 차서 잠을 설칠 정도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심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르신의 장에는 만성염증이 퍼져 있었고 대장 점막 일부엔 미세한 궤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단명은 만성장염 초기 소견,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는 궤양성 대장염 전 단계.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스 찬 줄 알았어요. 며칠 참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분의 말이 진료실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배가 부글거리고 더부룩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며칠이 지나기 전에 병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장 속의 염증은 점점 깊어지고 점막은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피가 섞인 변을 보거나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통증이 약하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 그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배가 부풀고 소리가 나고 잦은 트림이나 방귀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장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은 장벽을 녹이고 점막을 괴사시키며 결국엔 대장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스가 찼다는 말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그 가스가 왜 생기는지, 어떤 음식이 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약초와 식습관이 장을 살릴 수 있는지 진료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 낯설지 않으시죠?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 트림은 자꾸 나오는데 가스는 빠지지 않고 배가 불러서 옷 단추를 살짝 풀게 되고 소화 안 되는 날은 괜히 기분까지 가라앉는 그 느낌. 며칠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이렇게 넘기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가벼운 증상들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저 속이 더부룩했어요. 가스가 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늘 예상 밖이었습니다. 위염이 아닌 장염, 장염이 아닌 대장염, 심한 경우에는 용종이나 궤양성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지요. 배에 가스가 찬다는 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매우 예민한 기관이라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한 번의 식습관, 하루의 스트레스, 짧은 수면 부족이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장벽이 점점 얇아지고 세균과 독소가 혈관 속으로 스며들면서 전신 염증으로 번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소화가 안 된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면 그건 점점 큰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배가 부글거리고 트림이 늘고 속이 답답한데 원인을 모르겠다면 그건 이미 장 속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변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지금 나 좀 돌봐 달라는 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방법, 그리고 그 장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와 음식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소화 불량이 만성화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이 바로 위장과 대장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고기 한 점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산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위산이 부족해지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지방은 소화되지 못한 채 위장에 오래 머뭅니다. 그렇게 오래 머문 음식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배 안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지 못한 공기가 위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 머무르던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장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장 운동성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장 속 세균들이 그 잔여물을 먹으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 안의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쁜 균, 즉 유해균이 특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장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계속 쌓이면 장 점막이 약해지며 만성 장염 혹은 대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단지 가스가 찬 것 같고 식사 후 속이 답답한 정도로 느껴지지만 속에서는 이미 미세염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미세염증이 오래가면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해도 기운이 없고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카락이 힘을 잃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가스와 더부룩함은 단순한 위장의 문제를 넘어서 몸 전체의 노화 신호로 이어지는 셈이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더욱 불규칙해지고 장은 신경이 많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 잦은 트림, 갑작스러운 설사나 변비가 교차하며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속에서 우리의 장은 그렇게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찼다는 말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원 약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돕는 자연의 약초와 음식들. 그 중에서도 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5가지 비법을 이어서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증상별 단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더부룩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소화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사실 이 가스와 복부 팽만이라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진행 단계가 뚜렷한 증상입니다. 오늘은 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계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장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1단계 식후 가벼운 팽만감, 트림 잦음. 처음엔 별것 아닙니다. 식사 후 배가 약간 부른 듯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방귀가 늘어납니다. 속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소화가 덜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미 위산 분비가 줄고 위의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조용히 염증의 씨앗이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2단계 복부 묵직함, 가스 배출 어려움. 이 시기가 되면 배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트림은 여전한데 가스가 잘 빠지지 않고 속이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앉아 있으면 배가 당기고 누워도 불편해서 자주 몸을 뒤척이게 되죠.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 시기에 장 운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장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때 생기는 독소와 가스가 장이 붓고 염증을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3단계 변비와 설사가 교차하며 대변 냄새 심해짐. 여기까지 오면 장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루는 변비, 다음 날은 설사. 변이 일정하지 않고 냄새가 유난히 심해집니다. 식사를 하면 배가 바로 부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는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 장이 만들어내는 가스의 냄새와 독성이 강해집니다. 또한 장의 점막이 약해지면서 음식의 단백질과 독소가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관절,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4단계 대장벽, 염증, 궤양 진행, 식욕 저하. 장이 붓고 염증이 깊어지면 이제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까 봐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체력은 떨어집니다. 이 시기엔 이미 대장벽에 미세한 궤양이 생겨 있고 장 점막이 상처처럼 헐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부풀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체기가 올라오죠. 이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의 만성화입니다. 장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잃고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통증과 가스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5단계 출혈, 체중 감소, 만성 장질환으로 진행. 이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복부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 이건 이미 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단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혹은 장암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엔 식사 자체가 두려워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 중에도 그냥 가스 찼다고 생각하고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지금 배가 불편하시다면 당장 이 5단계 중 내가 어디쯤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장은 절대 하루아침에 병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약초와 전통 식재료 활용해 보세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위장약은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게 불편한데 자연적으로 좀 좋아질 순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대신 식탁 위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의 불편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자연의 재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위와 장, 그리고 소화 기능을 살려주는 3가지 식재료와 약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속을 맑게 비우는 자연의 소화제. 매실은 예로부터 천연 위장약이라 불렸습니다.
입안에 침이 돌게 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부패와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가스가 자주 차거나 트림이 많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분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과일이지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매실청 1스푼을 미지근한 물 1컵에 타서 마셔보세요. 또는 생매실을 직접 담근 매실환을 하루 1알 정도 식전 공복에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산이 많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매실의 산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실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숙변, 더부룩함, 그리고 장 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진피 막힌 속을 풀어주는 귤껍질 약초. 귤껍질을 버리신다고요?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을 우리는 진피라고 부릅니다. 이 진피에는 위장의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피를 우려낸 차는 냉한 속을 덮이고 가스가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소화가 더딜 때, 특히 명절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답답할 때 마시면 금세 편안해지죠. 하루에 한 잔, 티스푼 반 정도의 진피를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 드셔보세요. 그 향긋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가라앉았던 속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진피는 또 위장 운동을 돕고 트림과 복부 팽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소화가 더딘 분들, 자주 속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된 진피는 성분이 휘발될 수 있으니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창출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약초의 뿌리. 창출은 생강과 비슷하게 생긴 약초입니다. 하지만 향은 조금 더 강하고 몸을 안쪽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한 체질, 식사 후 배가 차가워지고 소화가 느린 분들에게 이 창출이 아주 잘 맞습니다. 창출을 달여 마시면 위장의 혈류가 늘어나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음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갑니다. 말린 창출 3지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달여 차로 드세요. 은은한 향이 퍼지면서 속이 따뜻해지고 식후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생강차와 함께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두 약초가 만나면 속을 데워주면서 장이 냉해져서 생기는 복부 팽만과 설사를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초, 매실은 장을 깨끗하게, 진피는 막힌 기운을 열어주고 창출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며 마시다 보면 약 없이도, 그리고 위장약의 도움 없이도 점점 속이 편안해지고 배가 부글거리는 증상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연의 재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섭취하면 몸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일상 식단 활용법 꼭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좋은 음식은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좋은 재료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을 편하게 하고 가스를 줄이는 하루 약초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매실청 1스푼, 속을 깨우는 시간. 하루의 시작은 속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그 안에 매실청 1스푼을 넣어 드세요. 이 매실청은 밤새 정체되어 있던 위와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매실 속의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전날 먹은 음식의 잔여물을 녹여 장으로 내려보내죠. 특히 변비나 아침 복부 팽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한 컵이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맑게 비워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단, 속이 약하거나 위산이 많은 분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점심 진피차 한 잔, 소화를 돕는 시간. 점심은 하루 중 위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반찬이나 외식이 많다 보면 점심 이후부터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잦아지죠. 이럴 때 진피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귤 껍질을 말린 진피에는 향긋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위장의 긴장을 풀고 음식이 장으로 부드럽게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식사 후 30분쯤 진피차 한 잔을 따뜻하게 우려 마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트림이 줄고 오후에 졸리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또한 진피의 은은한 향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후에 커피 대신 진피차 한 잔, 그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저녁 창출차 혹은 생강차, 장을 쉬게 하는 시간. 저녁은 위장을 쉬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의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늦은 저녁은 바로 탈이 나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창출차입니다. 창출은 생강처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냉해진 속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창출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속이 부드럽게 풀리고 배 속의 차가움이 사라집니다. 만약 창출이 없다면 생강차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생강 역시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부드럽게 덮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위산이 많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30분 이후가 좋습니다. 몸을 데우는 차라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진짜 약이 됩니다. 식단에서 꼭 기억할 점. 첫째, 단 음식은 피하세요. 과한 설탕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달콤한 디저트나 음료 대신 매실청이나 감초차로 입가심하세요. 둘째, 밀가루와 탄산 음료를 멀리하세요. 이들은 장 속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탄산은 위의 압력을 높여 트림을 유발하고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챙기세요. 된장국 한 그릇, 잘 익은 무김치 한 젓가락, 여기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곁들이면 장이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된장 속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무김치는 소화를 촉진하며 들깨의 오메가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점막을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식단에 넣으면 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먹고 천천히 마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매실청, 점심에 진피차, 저녁에 창출차. 이 단순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장을 다시 살리고 복부의 불편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한 컵의 차로 응답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약이 되는 밥상, 자연이 주는 가장 완벽한 치료입니다. 2주 프로그램 실천해 보세요. 선생님, 약초나 차를 마시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효과가 있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단 2주만 몸이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약초 2주 회복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에 작은 습관 하나씩만 더해보는 것. 단 14일이면 배 속이 편안해지고 가스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1주차 염증 완화 중심 루틴. 이 첫 주는 장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기입니다. 배가 부글거리고 속이 답답한 분들이라면
이 단계에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그 안에 매실청 한 스푼을 섞어 드세요. 밤새 굳어있던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숙병과 가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걸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아침 속 더부룩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점심. 기름기 적은 일반식으로 드세요.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 흰밥 대신 현미밥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쯤에는 진피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귤껍질 향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물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식곤증이 줄고 오후에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저녁. 이 시간은 장을 쉬게 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식사하지 마시고 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식사 후에는 창출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창출의 따뜻한 기운이 장을 덮이고 냉기로 굳어있던 속을 풀어줍니다. 이 첫 주는 가능한 한 기름진 음식, 밀가루, 단 음식을 피해주세요. 장이 쉬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몸을 재우듯 장에도 휴식의 시간을 주세요. 2주차 장 운동 회복 루틴. 이제 몸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2주차부터는 장의 운동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장은 근육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아침. 아침 식사는 고구마 1개에 매실청 1스푼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매실이 위산 분비를 조절해 소화를 돕습니다. 따뜻한 물 1컵을 함께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루틴은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큽니다. 점심. 이 시기엔 된장국이 핵심입니다. 된장에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장이 스스로 정화되는 힘을 키워줍니다. 여기에 들깨가루 1스푼을 넣으면 들깨의 오메가 지방산이 장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밥은 가능하면 현미밥으로 드세요. 섬유질이 풍부해 장의 운동성을 촉진합니다. 저녁.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생선구이 1점, 깻잎, 그리고 무말랭이 무침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장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깻잎과 무말랭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식사 후엔 생강차나 창출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가스 배출이 자연스러워지고 밤에 더부룩함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약을 줄이지 않아도 장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트림이 줄고 가스가 덜 차고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며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구나. 자주 하는 실수 음식 궁합주의.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안 먹는데 왜 자꾸 속이 불편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커피 드시나요? 밀가루 음식 자주 드시죠? 대부분의 원인은 음식의 조합, 즉 궁합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섞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물과 밀가루 음식 위장을 얼려버리는 조합. 아침에 빵과 아이스커피, 점심엔 냉면과 콜라.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을 급냉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점성이 높아 위 안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함께 마시면 위의 혈류가 급격히 줄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떨어집니다. 결국 음식이 위 속에서 오래 머물며 발효되고 가스가 생기고 트림과 복부 팽만이 심해지죠. 특히 속이 찬 체질이나 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만으로도 하루 종일 속이 부글거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 1컵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속의 편안함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시금치와 두부 건강식의 함정.
많은 분들이 시금치 두부 무침은 건강식이지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는 각각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함께 자주 먹으면 결석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두부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석이 만들어지죠. 한번 생기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머물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무치고 두부는 따로 구워서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같이 먹더라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함께 드시진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식후 바로 커피 위를 무너뜨리는 습관. 식후엔 커피 한 잔 해야죠. 이건 거의 일상처럼 자리 잡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결국 식사 후 위 속에 남은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늘어나죠. 식후 커피는 30분 정도 지난 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마저도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식후 커피 한 잔이 며칠치 약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몸에 부담이 없고 위와 장을 살리는 권장궁합도 있습니다. 첫째, 황태국 무청 들기름. 황태의 단백질은 소화를 돕고 무청의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으면 오메가 지방이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이 조합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 건새우 시금치.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건새우의 칼슘과 결합해도 결석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무기질이 함께 들어가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은콩 들깨. 이 조합은 노화로 인한 장 기능 저하에 매우 좋습니다. 검은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들깨의 불포화 지방이 만나면 장이 부드럽고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밥 반찬으로 검은콩 조림과 들깨 무침을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릴 때 따뜻한 물 한 잔,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장을 지켜줍니다. 건강기능식품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소화제보다 매실이, 유산균보다 발효음식이, 약보다 전통음식과 약초가 먼저입니다. 가스가 찼다고 넘기셨던 그 어르신. 지금은 장을 80% 회복하고 약 없이도 잘 지내십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매실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장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